여기 실험에 참가한 4명의 시민이 방에 들어옵니다. 이런 곳이 처음인 듯 긴장하고 있는 이살라노, 공갈 협박 전과가 있는 헤인즈, 나름 평범해 보이는 토니, 그리고 아싸의 기운이 풍기는 브로디까지 모두 다 입실합니다. 우선 그들은 기본적인 설문지를 작성합니다. 질문은 개인적인 질문들부터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할지 결정하는 아주 평범한 질문이었죠. 그렇게 다들 설문지를 작성하고 난 후에 여유가 생기자 서로 대화도 하고 가족에게 전화도 하면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늘 실험을 담당한 필립스 박사가 등장합니다. 그는 오늘 있을 실험에 대해서 친절하게 소개해주죠. 인간 정신의 본성과 한계를 시험할 것이며 4단계로 나눠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말이죠. 그리고 다들 기대하고 있는 일당을 말해줍니다. 무려 $250, 대충 쳐도 25만원 정도? 8시간 실험이 예정되어 있다니까 시간당 3만원의 꿀 알바네요. 모두 다 일당을 듣고는 기뻐합니다. 이제 곧 시작될 실험에 앞서 개인 소지품들을 모두 수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설명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하게 될 것은 탈락자를 뽑는 것이며 한 명씩 줄어들게 된다고. 물론 탈락한다고 일당을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이 모두 끝나갈 그때 갑자기 박사는 켈리를 쏴서 죽인 후에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다른 실험자들 모두 패닉에 빠집니다. 토니는 이 상황이 연출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현실을 부정해보지만 이내 그녀가 정말 죽은 것을 확인하게 되죠. 상황을 인지하고 나서 이곳의 위치가 어디고 무슨 일이 있을지 기억을 되짚어보지만 딱히 떠오르는 게 없는 상황. 그때 방 안으로 총이 하나 던져집니다. 여자를 쏜 그 총이었죠. 총을 쥔 브로디는 토니를 조준합니다. 혹시나 내부자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그리고 아까 박사가 해준 말을 되새김질해보는데 4단계의 실험이 있을 것이라고 했었고 한 단계마다 생존자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결국 한 명만 살아나갈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다시 브로디는 다른 실험자들을 조준합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머리에 구멍이 뚫리게 된 상황. 헤인즈는 침착하게 브로디를 설득합니다. 그렇게 총에 든 총알을 확인해보니까 장전되어 있는 한 발뿐. 생존자들끼리 살인을 하게 만들려는 게 분명해 보이네요. 헤인즈가 어찌저찌 브로디를 말리고 분위기가 가라앉으려던 그때 문제에 답하라는 방송이 들려오고 타이머가 돌아가기 시작하죠. 그리고 문제가 도착합니다. 그것은 1과 33 중에 미국인이 가장 많이 뽑은 숫자는 이라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답에서 가장 멀리 있는 사람이 죽게 된다고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숫자 한번 잘못 말하면은 죽게 생긴 상황. 다들 소리쳐보고 방을 탈출할 방법을 찾아보지만 완벽하게 밀폐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바닥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억양을 봐서는 테러리스트들이 쓰는 말 같이 들립니다. 그리고 토니는 생각하죠. 알카에다 같은 테러리스트들이 백인을 고용해서 이런 일을 저지르고 있다고 말이죠. 심지어 브로디는 벽에 적혀있는 희미한 흔적들을 발견합니다. 그곳에 적혀있는 것은 사람들의 이름과 기도문, 심지어 12월 25일이라고 적혀있기도 합니다. 희생자들이 자신의 죽은 날을 적어놓았을 게 뻔한데 크리스마스에 죽다니. 테러리스트들이 크리스마스에 미국인을 유인 후 살인을 저지른 것 같네요. 상황이 어느 정도 인지되기 시작하자 그들은 일단 문제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누가 이런 문제의 정답을 확실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헤인즈는 모두 다같이 같은 번호를 부르자고 합니다. 확실히 문제지에는 답을 거절할 경우에만 모두 죽는다고 나와 있었지 같은 숫자를 부르면 죽는다는 말은 나와 있지 않았습니다. 다들 7로 통일해서 부르기로 합의하고 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기다립니다. 시간은 줄어들고 이제 곧 누군가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 다들 유언을 한마디씩 남깁니다. 모든 시간이 끝나고 이제 정답을 말하라는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토니가 먼저 7을 말합니다. 다음 순서는 브로디,
그런데 그는 17을 말해버립니다. 헤인즈는 당황하면서도 7을 말하죠. 모두 답을 말하자 방송에선 희생자가 결정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면제가 방 안을 가득 채우죠. 과연 누가 죽게 되는 걸까요? 얼마 후 그들이 다시 일어났을 때 살아있는 사람은 브로디와 헤인즈. 그렇다면은 이번 단계의 희생자는 토니로 결정되었네요. 이내 헤인즈는 분노합니다. 다같이 7로 말하기로 했는데 자신만 살자고 배신한 브로디를 미친듯이 때리죠. 그리고 타이밍도 좋게 총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번에 총을 잡은 사람은 헤인즈. 그는 곧바로 브로디의 머리에 총을 들이대고 브로디도 죄책감 때문에 자신을 쏘라고 말합니다. 상황은 심각해져 가는데 갑자기 위층에서 걸어다니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혹시라도 위층으로 탈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전과 똑같이 문제가 하나 도착합니다. 그리고 이번 문제는 미국 평균 지능 수치는 전 세계 순위에서 몇 위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이번 문제지에는 힌트가 작게 적혀 있었습니다. 정답은 10보다 큰 숫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헤인즈는 자신만 확인하고 브로디에게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이후에도 계속 통풍구로 소리가 들려오자 헤인즈는 이곳을 같이 탈출하자고 제안합니다. 브로디는 그냥 순순히 문제를 풀자고 하지만 헤인즈는 벽에 적혀있는 사람들도 순순히 따랐을 것이고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죽을 게 뻔하다면서 그를 설득하죠. 곧바로 헤인즈는 천장에 있는 전등을 부숴서 길을 만들어냅니다. 혼자 올라가기에는 역부족이어서 브로디가 도움을 주지만 그 상황을 발견한 진행 요원들에 의해서 브로디는 제압당하고 맙니다. 헤인즈는 나라도 탈출하기 위해서 통풍구의 끝까지 도착하지만 열지 못하게 잠겨져 있었고 그래도 진행 요원들에 의해서 제압당하고 말죠. 다시 방 안으로 끌려온 둘. 헤인즈는 이제 살기 위해서 머리를 굴리기 시작합니다. 도망가는 것 대신 브로디에게 오답을 알려줘서 자신만 살려는 것이었죠. 그는 문제의 정답이 오라고 말하면서 자신은 살아남기를 포기한 것처럼 브로디에게 도망갈 루트까지 알려주죠. 30분 후에 들어온 진행 요원을 총으로 쏘고 나서 도망가라고 말이죠. 그러고 나서 헤인즈는 죽은 생존자들의 피를 온몸에 발라서 자신을 쉽게 잡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둘은 대화를 나누게 되고 브로디는 이 상황이 너무 힘든지 선뜻 자신이 4를 말하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알아서 죽어준다니까 헤인즈는 넝큼 받아들이죠.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곧 죽게 될 브로디는 긴장합니다. 한국 노래방급의 시간 단축이 들어오고 이제 정답을 말할 차례. 브로디는 긴장한 듯이 숨을 세게 몰아쉬다가 총을 듭니다. 그리고 자살을 하기 위해 입에 총을 넣는 순간 총성이 울려 퍼집니다. 마지막에 살아남은 사람은 헤인즈가 아니라 브로디. 왜 브로디가 살고 헤인즈가 죽게 된 걸까요? 그리고 이 실험은 누가 주최한 것일까요? 이제 모두 알려드리죠. 이 실험은 MK 울트라 프로젝트로 CIA에서 진행한 비밀 쇠뇌 실험이었습니다. 방금 진행한 실험의 진짜 목적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사람을 찾는 실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살기 위해 노력한 헤인즈는 죽게 된 것이고 살기를 포기한 브로디가 선발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발된 사람들을 자살폭탄 테러범으로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것은 1단계 자격 확인 단계. 이제 선발된 자들로만 다시 이루어지는 2단계가 실시됩니다. 주입교육 말이죠. 이번에 살펴본 영화는 2009년에 개봉한 더 킬링 룸입니다. 사람들을 한 곳에 가두고 문제를 주면서 풀어나가는 방식은 어딘가 소우 같기도 하고 큐브 같기도 하네요. 하지만 소우와 큐브에 비해서는 모자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연구소 부분을 편집해서 모르시겠지만 영화는 초반부터 이 모든 게 실험이고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상황이 일어나지도 않고
계속 생각한 대로만 이뤄지거든요. 이토록 뻔해 보이는 전개가 계속 이어진 게 가장 큰 지루함을 가져오지 않았나 싶네요. 그래도 한 번쯤은 보면 괜찮은 작품이니 소개가 괜찮았다면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으로 더 킬링룸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덕후 채널은 매주 금요일 6시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 좋은 퀄리티의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